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SAP 교육 쪽에서 진행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AP에서 미드마켓 대상 서비스 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오혜리라고 합니다. 네, 파트너님도 자기소개 같이 해주실까요? 네, 저는 컨설팅 쪽에서 아바비나 이런 성능 최적화 쪽 담당하고 있는 방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육팀에서 커리큘럼 담당하고 있는 이종현입니다. 네, 오늘 세션은 저희가 기존에 지난 2월에 SAP에서 레벨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 SAP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 SAP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시고 본인들이 몇 점 정도 되시는지 이런 개인의 역량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SAP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모아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웨비나 세션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SAP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을 모아서 이번에 아예 그러면은 저희 고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모아서 별도 웨비나 세션을 기획을 하고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시간을 갖고자 이번 웨비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저희 쪽으로 남겨주셨던 질문들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에 저희 진행되는 이벤트 같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리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웨비나 참석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추가적으로 공유되는 URL을 통해서 설문에 참석하시고 좀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피자 세트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그 첫 번째 질문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왔던 질문이 SAP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컨설턴트의 업무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방인성 파트너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컨설턴트라고 범용적인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지금 질문에서는 이제 SAP 컨설턴트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SAP 컨설턴트는 SAP라는 저희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어떻게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도입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지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업무를 리딩하는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AP에서 이제 제공하는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우리가 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뭐 오피스, 엑셀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HR 솔루션이다 하면은 고객이 HR의 어떤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저희 SAP의 제품 HR을 쓰고자 하면 기존에 어떻게 인사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컨설턴트는 솔루션에 갖고 있는 기능과 지금 현재 고객이 사용 중인 프로세스와의 그 갭을 이제 그러니까 도입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스펙도 써야 되고 프로세스 설계도 해야 되고 솔루션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피규레이션도 해야 되고 또 개발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테스트도 해야 되고 산출물 관리부터 그런 진도 관리, 유저 교육, 그다음에 뭐 나중에 시스템이 오픈하기 전에 기존 데이터 이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컨설턴트들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런 SAP 컨설턴트의 그 역량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결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SAP 컨설턴트는 SAP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컨설턴트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마 이제 그 SAP 컨설턴트에 대한 질문을 주신 학생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그 취업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저희 방인성 파트너님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SAP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전략 컨설턴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의 컨설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답하기에는 어렵고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컨설턴트라면 결국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자질이고 그다음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 스킬이 일단 전제가 돼야겠죠. 소프트 스킬이라 하면은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것들을 또 도출하기 위한 그런 소통 능력, 또 고객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다음에 인내심, 팀워크,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교육으로서도 가능할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되 그거 위에 이제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만의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일 거고, 그에 따른 경험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식만 있어서는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라면은 이제 특히 이제 저는 그러니까 SAP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소프트 스킬 기반의 SAP 영역에 대한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이 필요하겠고, 이런 전문적인 SAP에 대한 지식을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교육 또는 온라인 러닝허브 같은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관련된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이제 관련 경험으로 그 깊이를 이제 높여가는 게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방인성 파트너님께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그 외에 다양한 경험을 같이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다음에 그 설명드릴 질문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받은 질문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드리는 답변이 보통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지 운영하시는 모듈이랑 이런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 프리세일즈 하시는 이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커리큘럼은요. 일단 지금 방금 오해리 파트너님 말씀하셨지만 되게 많아요. 저희가 과정수로 따지면 한 4,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에 교육하시려고 저희 이제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들은 무언가 어떤 거부터 하셔야 될지 되게 헷갈려 하실 거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각 모듈마다 필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기초 과정, 뭐 기본 과정, 그다음에 뭐 마스터 레벨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아까 이제 방인성 파트너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필수 과정들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들은 FI 모듈을 운영을 해 주시고 있으시고요. 지금 ECC인지 S4HANA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S4HANA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4,00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저희가 뭐 질문에 답변 드리고 하시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SAP Learning Journey라는 학습 로드맵이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찾냐면 죄송합니다. 네.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SAP Learning Journey 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상단에 러닝 전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신 모듈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Financial Accounting. 이게 이제 FI죠. 그래서 보시면 제 질문 중에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ERP Finance에 관련된 학습 로드맵과 그 다음에 S4HANA 파이낸스에 대한 로드맵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 구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게 그 ECC 저희가 ERP라고 하는 ECC하고 S4HANA하고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걸 학습하고 싶으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S4HANA를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다 로드맵들입니다. 저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Start with an Overview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SAP라는 회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SAP의 S4 하나가 무엇이냐, ERP란 무엇인가, 파이낸스란 무엇인가, 요거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되는 거지만, 예,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SAP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오버뷰라고 되어 있는 과정이 이게 오버뷰로 태깅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각각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PI 분들이 계시잖아요. PI 분들이 학습하면 되게 좋은 과정들이십니다. 되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한 5일, 그다음에 이러닝으로는 한 16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만 되게 함축적으로 담아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여기 들으시면 되고요. 모든 모듈들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CO, MMSD, PP, 요 코어 모듈도 당연히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은 여기 Become Competent로 태깅 되어 있는 과정들을 학습하시면 프로젝트에 아예 SAP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프로젝트에 들어가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얻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I 기준으로는 여기 4과정들이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과정들을 차례차례 학습하시면 됩니다. 네, 학습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 그냥 클릭하시면 러닝허브, 여기 이제 이러닝이랑 이북으로 되어 있는 건 러닝허브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는 오프라인 혹은 버추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 러닝 시스템은 요게 이제 저희 실습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4과정을 들으시면 여기 밑에 있는 자격증으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4과정 수강하지 않으시면 자격증을 아예 수강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필수 과정, Become Competent 과정이 필수 과정이니까 꼭 여기 있는 거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y Current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버전일 경우에 업데이트 되는 거를 계속 캐치업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짧은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S4 하나 FI 중에서 저희가 한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니까 1년, 길게는 1년, 짧은 6개월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 된 내용들만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코र्스들입니다. 그리고 Expand Your Skill 같은 경우는 같이 들으면 좋은 과정들, 예를 들면 나는 FI 컨이 되고 싶다,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 들을 수 있다 정도고, 필수 과정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요것만 들으면 Become Competent, 여기 필수 과정이고, 요것만 들으면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쪽에 추가 질문 주신 게 어떤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 어떤 한 가지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SAP에 대한 운영 경험이 전무하고 SAP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분들이라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최소한 강사분, SAP 오버뷰 같은 정도는 강사분과 함께 실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러닝허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북과 이러닝을 활용을 하셔서 셀프 스터디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종현 파트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증 취득을 위한 러닝허브에 있는 과정을 수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 러닝허브 교육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과정 모두 다루는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SAP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FI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Become Competent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커리큘럼은 동일하지만 교육을 수강하는 방식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은 저희가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줌을 활용을 해서 강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실습도 같이 진행하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대면 교육이라 조금 교육 효과가 낮지 않나요? 하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본인이 실습하는 화면을 전체 공유하면서 교육을 듣기 때문에 이전에 강사님과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실 때보다 훨씬 더 궁금한 걸 빨리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피드백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본인이 선호하시는 교육 방법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지방 재직자분이 SAP 교육을 어떻게 수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 방법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러닝허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타사에서도 그 SAP 프로젝트를 앞두고 내부 직원분들끼리 러닝허브를 통해서 셀프 스터디를 하시고 이후에 주말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인 스터디 그룹을 짜셔서 본인이 맡은 영역을 직접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시고 추후 자격증까지 도전하셨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굳이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러닝허브를 활용을 하셔서 교육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SAP에서는 저희가 온사이트 교육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분께서 이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회사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서울에 있는 교육장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SAP 교육은 이론과 활용 중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저희 이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SAP 교육은 사실은 이론이 한 30%, 그다음에 실습이 한 7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러닝 저니에서 설명을 드렸던 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러닝 허브에 있는 온라인 교육용 실습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오프라인 교육을 하면 사실은 강사님이 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상황, 그 다음에 이론적인 지식,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 컨피규레이션에 관련된 거 다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교재에 실습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뭔가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마지막에 그 교육 마지막에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SAP는 그 이론보다는 실습이 훨씬 더 중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시작 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라이센스를 구매하셔가지고 뭔가 그때부터 시작하시기 전에 교육용 서버에 들어가셔서 이거저거 만져보시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많이 겪어보셔야지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갔을 때 시행착오를 미니마이즈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딜리버리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있는 어떤 뭐 유명하신 그 컨설턴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론 강의만 들었다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을 수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왔던 질문은 SAP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방인성 파트너님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 있는데 역량을 키우는다는 게 사실 글쎄 공식이 있다고 하면은 지식이랑 일단 경험을 늘려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지식을 넓혀야 되겠죠. 그럼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뭐 오프라인 교육을 과거에는 많이 참석했는데 언택트 시대에 맞게 요즘은 온라인으로 된 아까 얘기하신 러닝허브 같은 SAP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SAP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그런 교육이나 신기능에 대한 그런 소개가 계속 있고 또 SAP에서 오픈 SAP라고 뮤크
있습니다. 무크 같은 그런 오픈 교육 플랫폼에서도 계속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SAP 디벨로프먼트 네트워크라고 또 SAP에서 그런 개발자들이나 컨설턴트들을 위한 오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식을 서로 물어보고 또 답하고 하면서 지식을 교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끊임없이 계속 저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학습하면서 또 그 다른 지식을 엮어서 쓸 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쪽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은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 다양한 프로젝트 하면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으실 수 있겠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터널 프로젝트로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에서 이제 어떤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나 미니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역량이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이 ECC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되셨고, 에스파나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그리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신 분이 되게 경력이 오래되셨네요. ECC를 10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되게 이제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그 비컨 컴피턴트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정들은 다 합치면 한 아카데미 기준으로는 한 20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짜 따로따로 이렇게 아주 세분화된 교육들을 들으시면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ECC 경험이 이 정도 되신 분들은 굳이 그런 아카데미를 들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델타 과정이라고 하는 업스킬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모듈별로 ECC에서 S4하나로 옮길 때, 업그레이드가 될 때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다.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만 핵심적으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습니다. 델타 과정 혹은 업스킬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역시 아까 러닝 저니에서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데미는 한 20일 정도 되는 과정인데, 얘네들은 한 하루 이틀 모듈별로 공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FCM 공통으로 하루, 그 다음에 뭐 FI에 변경된 거 부분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한 2, 3일 정도 분량으로 좀 미니마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실습해봐야지, 이렇게 실습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프로젝트에 반영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델타 교육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석세스팩터 교육에 대한 문의도 있었는데요. 저희 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답변 네. 바로 드릴게요. 네. 제가 자꾸 러닝 저니 이야기만 하는데, SAP 석세스팩터도 러닝 허브에 들어가 있고, 구글에서 러닝 저니 찾으시고 석세스팩터 찾으시면 석세스팩터 안에 있는 모듈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EC라든가 석세션, 리크루트먼트, 그다음에 페이롤, 그다음에 러닝,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아까랑 동일하게 오버뷰, 스타트 온 오버뷰, 그다음에 비컨 컴피턴트, 그다음에 스테이 커런트 이렇게 나옵니다. 비컨 컴피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석세스팩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들, 필수 과정이고요. 석세스팩터나 아리바나 혹은 기타 하이브리스라든가 다른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저희가 자격증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자격증을 업데이트할 때는 그냥 내가 시험을 본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을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 응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테이 커런트라고 이제 태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러닝 허브나 이런 데 스테이 커런트라고 태깅이 되어 있는 과정들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요게 또 한 가지 정보는, 저희가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SAP의 정책은 클라우드의 교육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러닝 허브에서 수강하라라는 게 정책이기 때문에 석세스팩터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의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은 러닝 허브 구매하셔서 러닝 허브로 학습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은 저희가 자주 들었던 질문인데요. 저희 만약에 이제 SAP에서 교육센터에서 기초 및 아카데미 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면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희 방인성 파트너님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강생의 그 배경, 즉 이해도가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수강생께서 기존의 SAP에 대한 지식과 그런 경험이 얼마에 따라 다를 텐데, 만약에 바로 실무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환경이라면,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SAP 교육 중에 굉장히 실습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들으신다면 바로 실습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사에서 이제 선배들이나 아니면 회사 매뉴얼로만 이제 배우던 것보다는 더 폭넓게 기초적인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당연히 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역시도 방인성 파트너님 통해서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컨설턴트 분들께서는 신규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SAP 직원 말고도 보통 일반 컨설턴트 분들도 프로젝트를 하시다가 새로운 것들을 시간을 내서 따로 공부하시고, 프로젝트가 없으실 때도 이제 뭐 제안서도 쓰시겠지만 당연히 공부하고요. 그때 필요한 많은 교육 자료들은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면서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POC라고 해서 인터널하게 뭐 기술 검증도 해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지식을 넓혀가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교재 구매 가능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교재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는 러닝허브를 통해서 이북을 활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러닝허브에서 제공되는 이북이 실제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될 때의 교재와 동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교재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러닝허브를 통해서 이북으로 학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만약에 자격증과 관련된 평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현업분들에게는 자격증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에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 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현업 사용자들한테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뭐랄까,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도. 왜냐면 이제 엔드 유저 단에서는 사실은, 자격증이 뭔가 컨피규레이션 레벨로 만지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모듈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현업 사용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업 사용자가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면 트랜잭션을 잘 흘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사이트에 어느 모듈에 들어가서 이걸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SAP에서 가지고 있는 SAP Enable Now라고 하는 그 사용자 엔드 유저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right way로, right 메소드로 이거 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SAP에서 무언가 스탠다드로 제공한다기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엔드 유저 단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는 각 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객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로 고객이 만드셔가지고 고객이 이제 그 시험 문제도 만드시고 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드 유저를 만약에 내가 이거 프로젝트를 고라이브 했는데 이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뭐 바로 고라이브 바로 직전에 뭐 UAT 하는데, 유저 어답션 테스트 하는데 뭔가 이거 진짜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SAP Enable Now를 활용하셔서 평가하시면 된다입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질문은 이제 SAP 프로젝트 공고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신입으로서 SAP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컨설턴트로 업무하고 계시는 방인성 파트너님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SAP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솔루션들이 사실 비즈니스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프로세스를 많이 알아야 되고, 또 SAP
솔루션 자체의 기능보다는 그 기능이 제공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서 개발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지식보다는 경험과 연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신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런 그 프로세스보다는 기술적인 아밥 개발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피오리 쪽은 그나마 조금 더 오히려 처음 신입으로서 진입하기에 오히려 그나마 수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밥은 이미 시장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피오리 개발 같은 부분은 아직 시장에 많은 개발자들이 적고 또 이제 계속 수요가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AP에 대한 프로젝트 경험을 일단 시작하기 위해는 아밥이나 피오리 같은 그런 기술 쪽 개발 영역에서 시작하는 게 그런 관련 자격증이 오히려 SAP 경력을 시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피오리 자격증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처럼 SAP에도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이 있을 텐데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격증 종류는 엄청 많아요. 각 모듈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찾느냐? 아까 제가 그 여기 러닝저니 보여드렸죠? 그래서 러닝저니에서 여기 보시면 자격증 정보, 아까 그 FI, Financial Accounting 모듈 들어가셔서 비컨 컴피턴트에 있는 자격증 정보 클릭하시면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디테일한 인포메이션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몇 %로 낸다,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레벨링에 대해서는 사실은 레벨은 두 가지 레벨이 있어요. 어소시ए이트 레벨이 있고 프로페셔널 레벨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글로벌리로 봐도 프로페셔널 레벨의 자격증을 획득하신 분들은 정말 많지 않으세요. 한국에서는 제 기억에 최근 한 10년 동안 뭐 5손가락 안 정도에 꼽는 분들이 프로페셔널 레벨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SAP의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소시에이트 레벨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는 거의 한 가지로 통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아까 러닝저니에서 찾으실 수 있고, 레벨은 어소시에이트 레벨이다. 프로페셔널 레벨은 정말 마스터급이 돼야지만 획득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역시도 그 자격증 관련된 문의가 있었는데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한지, 혹은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제 경력이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같이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자격증 취득하시기 위해서 SAP 코리아는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하셔야지만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이게 글로벌 정책이라기보다는 한국이 예전에 뭐 자격증을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그 족보 같은 거 많이 보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시험에 들어가셔가지고 15분 만에 100점 맞고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SAP 정책적으로 한국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볼 수 있다로 막아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그런 치팅을 하고 있다는 걸 주목받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 부끄럽게도 한국은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10년 ECC 운영하셨던 분들처럼 ECC를 나는 10년 동안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으면, 증명이라고 하면 각 회사의 인사팀에서 뭐 이분은 어느 분야에서 무슨 모듈을 어느 정도 운영을 했다라는 걸 공문 형식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소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을 나는 이 일을 했다. 모듈당 2년입니다. 그래서 나는 ECC에 FI에 2년 이렇게 업무를 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클라우드랑 S4하나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경력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S4하나 운영 경력이 2년 있다 하더라도 SAP 코리아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4하나나 기타 클라우드, 석세스팩터나 혹은 뭐 아리바나 혹은 뭐
에스퍼나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자격증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SAP 직원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방인성 파트너님도 자격증을 갖고 계실까요? 네, 저희 컨설팅 조직도 그 1년에 하나씩 따는 게 최소 하나 이상 따는 게 KPI고 그 평가에 연계가 돼서 또 컨설팅 조직 전체적으로 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이걸 또 컨설팅 라인 그 본부에서도 챙기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러닝허브 같은 걸 듣고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 봐서 매년 최소 하나 이상은 지금 취득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역시도 자격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만약에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수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격증 유효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유효기간을 어떤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는 좀 정의가 필요한데 SAP의 러닝 히스토리 시스템에는 10년간 자격증 데이터를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나는 2010년 1월 1일 날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SAP에서 자료를 보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되면 자격증에 대한 히스토리를 저희가 증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보셔야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ECC나 에스포나 온프라미스 버전입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이 다른데 클라우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스테이 커런트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만 요약되어 있는 과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러닝 허브를 통해서 자격증을 갱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하셔야 되고요. 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 커런트 러닝 허브에 들어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클라우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러닝 허브 구매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유효기간과 더불어서 원본으로 받을 수 없냐라는 질문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시험 합격 이후에 예전에는 다 하드카피로 출력을 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SAP에서 디지털 배지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배지라는 거는 이제 SAP에서 발행하는 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 그 SAP 코리아에서 재직 중이신 이도희 파트너님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디지털 배지를 활용을 해서 링크드인에 게재한 모습입니다. 디지털 배지를 받고 나신 이후에 이거는 실제 자격증 그 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링크드인이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 소셜 계정에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소셜 셀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 합격 이후에는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PM이 되기 위한 자격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도 저희 SAP 이종현 파트너님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PM 자격증은 이제 사실 SAP 프로젝트의 PM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스킬들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교육을 해서 내가 당장 PM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SAP의 액티베이트 방법론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방법론이 있어요. 사실은 요것들이 PM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그러니까 나는 SAP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있다를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액티베이트 자격증이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 그리고 그다음에 컨설턴트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해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그다음에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어디에 클레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PM이나 혹은 뭐 프로젝트 리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액티베이트 자격증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제 답변일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이제 다시 답변을 할 건데,
SAP 교육과 자격증이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신 분이시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신입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하셨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SAP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그 취업자 과정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수료자분들이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대개는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분들이 SAP 교육을 수강을 했느냐, 수강을 했으면 어떤 모듈을 수강을 했느냐, 어떤 모듈을 무슨 과정을 수강을 했느냐, 그 다음에 수강 후에 이 사람의 자격증을 땄느냐가 기본 스펙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에 SAP 관련되어 있는 뭐 프로젝트 컨설턴트 혹은 나는 뭐 아밥 개발자 혹은 뭐 피오리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는지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SAP로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기본적인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존에 받았던 질문을 취합을 해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 질문 주신 내용 자체가 SAP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거나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실제로 S4HANA 도입을 앞두고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좋을지 저희 쪽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고객사 역시도 이 내용으로 교육을 수강을 하셨고 지금은 프로젝트를 잘 운영을 하시고 원활한 고라이브까지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SAP에서 제안하는 교육 제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PI 분들을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던 기존에 주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SAP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서 어떻게 회사의 프로젝트를 앞두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문에 PI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모듈별 프로세스 이해를 지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과정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IT팀에서 모듈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후에 모듈별로 컨피규레이션이나 인티그레이션 부분까지 파악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중심으로 다루는 아카데미 과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을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많은 회사에서 이 PI분, IT팀 모듈 담당자는 물론 PI분들까지도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러닝어브를 통해서 스터디를 하시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진행되는 트렌드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스템 개발자나 운영자 관점에서 필요한 교육을 저희 쪽에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밤 역시도 저희가 표준 아카데미 과정을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같이 권장드리고 있고요. BC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설치나 운영 관리를 위해서 관련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수강을 하시고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듣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저희 쪽에서 설계를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분들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업무에 바로 연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습 위주로 진행이 되는 Enable Now라고 하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엔드 유저용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를 같이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도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SAP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수강하는 대상자분들에게는 다양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 트레이닝이나 이러닝, 러닝어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가급적이면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셔서 본인들의 역량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할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초반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질문 남겨주신 분들 대상으로는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을 드리고 설문 참석해주시는 분들에게도 피자 세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같이 안내 드렸던 링크 통해서 서베이 꼭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